제2우선은 항상 제2우소다. 네, 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좀 언제나 포장 좀 좀 해주세요. 그래도. 포장은 중계 중에 했으면 됐지. 중계 중에 어떻게 그보다 더 포장을 해요. 아니 로건 폴도 막 남의 기술 쓸 때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남의 기술 쓰는 정도? 모르겠어요. 그냥 병이에요. 어유 지금 예. 지금 취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승호입니다. 오늘 사우디아라비아 킹 오브 더 링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를 앞둔 마지막 러였고요. 조경호 형과 또 재밌게 중계를 해봤는데 이제 후토크 해보겠습니다. 오늘 러는 오하이오주의 주도 컬럼버스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네, 그 왜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거요? 가봤냐고. 안 가본 거 뻔히 알면서. 그래서 뭔가 어떻게 위원님이 이제 반응을 하는지 드립을 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죠. 네. 그 맨날 가보고 싶다. 그럼 맨날 물어보진 갔으면 않아. 좋겠다. 맨날 물어보죠. 근데 지난주에 물어봤어요? 거의 매일 물어보는 뭘 거죠. 매일 물어봐. 아무튼. 여러분 지금 막 저 나우챔 중계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이거 후토크 끝나고 한 5분 정도 소통의 시간이 있어요. 그때 좀 답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라이브 좀 길 거예요. 저희 먹방도 하려고 지금 일부러 식사도 배달했고 아무튼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근데 롤을 하고 그다음 스맥다운으로 아니면 스맥다운을 하고 롤을? 롤을 지금 많이 기다리시니까 롤을 먼저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러 그리고 스맥다운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롤을 한번 보면 먼저 세스 롤린스 일당에 들어와서 짧게 좀 프로모를 했는데 뭐 그냥 펜타 브론브레이커 경기 만들기 위한 일종의 빌드업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냥 그런 얘기 했죠. 지금 도전자들, 지금 챔피언 군터, 그리고 도전자 골드버그, 그리고 존시나와 CM펑크, 그리고 이번에 킹 오브 더 링 나오는 제이랑 코디까지 그냥 다 한 번씩 그냥 언급하면서 결국에 자기가 다 핸들링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머니인더뱅크 가방을 갖고 있는 자, 그리고 그게 또 세스라면 그런 포지션이 가능한 거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냥 정형적인 프로모.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어떤 부분? 사우디의 PLE 명이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잖아요. 네네. 챔피언들의 밤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지금 챔피언의 자격이 있는 선수 다 나가거든요. 세스는 뭐가 없어. 그러면 캐싱인을 나우챔에서 하지 않을까. 가능성이 있죠. 네. 왜냐면 챔피언들의 밤이에요. 그 PLE 자체가. 그래서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랜디 코디, 시나 펑크, 군터는 아니구나. 군터는 세라메구나.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세스가 지금 뭐가 없어서 모르겠네요. 근데 세스가 사우디를 갈지 안 갈지. 근데 진짜 이번에 너무 재밌는 게 계속 이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썸머슬램이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얼마 안 남았잖아. 근데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에 무언가 다 몰아주는 느낌이야. 이건 차차 또 얘기를 해봅시다. 네. 어쨌든 그래서 폴 헤이먼과 세스 롤린스 들어와서 얘기하다가 브론브레이커가 이제 펜타 혼내주겠다. LA 나이트가 브론슨한테 혼난 것처럼 혼내주겠다 하면서 경기가 열렸는데요. 바로 펜타와 브론의 경기로 이어드리면 경기 진짜 좋았죠. 저는 빠질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자, 펜타는 원래 경기를 잘하는 선수고 이제 브론브레이커 같은 경우는 사실 경기를 잘하고 못하기를 따지기에는 아직 신인이잖아요. 신인의 냄새가 아직은 나는 선수인데 그래도 센스가 좋아. 근데 그 중간중간에 보면 펜타가 확실히 레슬링을 진짜 잘하는구나 라고 많이 느꼈던 장면이 있었는데 크로스바디를 할 때 좀 각도가 높아서 거리가 안 맞으니까 커버를 할 때 좀 브론이 많이 뒤집어지면서 커버가 잘 안 될 뻔한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굳이 억지로 커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장면이라든지. 근데 브론도 대단한 게 속도 올려갖고 항상 기어 올려갖고 크로스라인 맞추잖아요. 그때 펜타가 살짝 옆에 있었는데도 그걸 틀어서 맞춘다든지. 이미 몸이 이쪽으로 가고 있어. 근데 딱 치더라고요, 그거를. 게다가 플란차 했는데 캐치하는데 에어 캐치 좀 잘 안 됐잖아요. 되게 엉성하게. 이상하게 잡았죠. 보통은 상대의 몸이 자신의 몸과 부딪히게 캐치를 하거든요. 크로스바디를 이렇게 상대의 몸과 몸이 캐치를 하든지, 파이어맨즈 캐리도 몸이 자기의 어깨 위에 들려있다든지. 근데 되게 애매하게 다리 쪽만 붙잡았는데 이걸 뒤집어서 막 다시 파이어맨즈 캐리로 잡는다든지. 진짜 난놈이다. 그리고 오늘 베리에이션 주면서 밀리터리 프레스로 들어 올린 다음에 파워슬램이 아니라 겉버스터로 놓고 계속 나날이 발전을 하고 힘은 워낙에 좋고 속도도 워낙에 좋고. 그리고 펜타가 또 대단했던 게 중간에 펜타 특유의 백스텝어 있잖아요. 항상 업앤오버로 빠져나가서 백스텝어 하는 거. 거기서도 보차났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티가 안 나게 잘하는.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연하게 넘어갔죠. 레슬러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상황이나 컨디션에 따라서 실수할 수 있는데 이게 실수로 보이지 않게 맞아요. 가는 부분. 네. 백스텝은 분명히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일으켜갖고 슈플렉스로 그립을 넣는 게 그거를 하는 펜타도 대단하고 그거를 잘 받아들이는 브론도 대단했다. 그게 하수와 고수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이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거고, 우리 같이 느꼈던 거겠지만, 우리가 제이우수 할 때, 또 퍼킥, 슈퍼킥 파티 할 때, 진짜 짜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문제점도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슈퍼킥이 펜타 경기에서 4번 나왔거든요. 많이 나왔어요. 네, 복부에 찬 것까지 포함해서. 근데 그게 다 설득력이 있어. 타이밍이. 그리고 날카롭고 설득력이 있으니까, 그걸 갖고 누가 뭐라고 그래요. 심지어, 누가 그 슈퍼킥을 쓰는 그 누구와는 다르게 스피어도 기가 막히게 쓰고 예. 진짜 엔지 길이도. 정말 진짜 이 둘의 미래가 기대된다. 네. 너무 잘한다. 근데 저는 하나 브론 브레이커 그 에이프론에서 범프해가지고 크로스라인 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좀 별로 아니에요? 그냥 아니 왜냐면 브론의 그 힘과 파괴력이 안 느껴져. 근데 그게 아마 현장이랑 좀 다를 거예요. 왜냐면은 그 아나운서 테이블과 에이프론의 네. 거리가 상당히 멀거든요. 네네. 그럼 현장에서 보면 우와 미친 운동 능력이다라는 게 느껴지지. 그런가. 왜냐면은 높은데 그러니까 거리가 똑같이 있어도 높은 데서 뛰는 것과 거의 동등한 높이에서 뛰는 거는 점프력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현장에서 볼 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무언가 브론의 기술들이 좀 스피드를 살리는 폭발적인 네.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좀 중화가 되나? 그 포커스 시킨 다음에 기술을 넣는 그런 기술이 아예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나.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경기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세그먼트가 네. 하나 있었는데, 뭐 도미닉 부상 당해가지고 AJ와의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 매치 연기됐다라는 얘기 있었고요. 그리고 뉴데이랑 그레이스 월러가 최근에 꽁냥꽁냥 하면서 막 백스테이지에 잠깐 비춰지고 이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오스틴 시어리가 안 나오죠. 그래서 뭔가 지금 호주 퍼스 앞두고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저희 비방용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메인 이벤트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뭉쳐서 같이 다니는 네. 장면들만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리브 모건 부상은 조금 걸릴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처음 제가 봤을 때는 부상 아닌 줄 알았다. 근데 그 뒤에 이제 부상이라고 했다고 네네.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 장면을 계속 돌아켜 봤는데 애초에 낙법도 조금 힘들었고 그러니까 보통 전방을 치면 이렇게 치잖아요. 네. 근데 좀 이런 식으로 쳤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좀 밀렸던 장면도 있었고 그래서 카이리 세인이 내가 레슬러인데 그걸 놓쳤더라고. 뭐요? 카이리 세인이 그 테이크다운 한 다음에 바로 헤드락을 잡는 씬으로 가는데 빠져나갔는데 그게 만약에 부상이 각본이었으면 헤드락으로 안 갔겠지. 그 장면에서 바로 부상으로 자연스럽게 했는데,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냥 뒀겠구나. 근데 헤드락을 하려다가 빠져나간 거였고 오, 그거 디테일이네. 그거를 내가 놓쳤다라는 제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나는 그랬던 장면이 있었고 근데 리브 모건 어깨 부상으로 조금 장기 결장이 필요한데 너무 안타깝고 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그로 인해서 니키의 각본이 그니까.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저는 돼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브 모건이 뭐 각본적인 부상도 아니고 진짜 의도치 않은 부상이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록센이랑 도미닉과의 썸 각본 만들 수 있고 맞아요. 라켈이랑 또 하면서 배신 뭐 이런 거 생겨서 와 이렇게 되는구나 싶어요. 네. 아무튼 뭐 좋았고요. 이거 뭐요? 이거 그 이따가 답해드리려고 지금은 후토크니까.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골드버그가 마이클 콜과 미리 따놓은 인터뷰 영상을 봤는데 뭐 이거는 딱히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군터 혼내주겠다 서사 얘기한 거고요. 그냥 뭐 조지아로 가기 위한 예. 빌드업.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카길 록센의 퀸 오브 더 링 토너먼트 준결승전이었는데 이거는 조금 좀 반반이었어. 좀 반반. 그러니까 록센이 길을 쓰고 좀 경기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카길이 중간중간에 좀 템포를 끊어먹는 게 있었고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잘하는 뭐 아스카라든지 다른 사람, 록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으면 달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그것도 아닐 것 같거든요, 사실. 맞아요. 저도 보면서 느꼈던 게 정말 록센 잘하는구나.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그 카길 초창기에 나왔을 때도 언급했던 내용인데 실력은 키워갈 수 있어요. 근데 카리스마는 사실 못 키우지.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타고난 영역이 너무나 큰데 카길의 카리스마는 확실히 있어.
근데 실력이 너무 안 오르고 있다. 사실 처음에 태그팀 디비전으로 넣은 것도 이 베테랑들 사이에서 실력을 올려라는 의미가 너무 컸는데 그게 좀 잘 안 됐고 싱글로서 지금 사실 카길이 퀸 오브 더 링 되는 게 거의 정배잖아요. 예. 손맛을 챔피언 먹는 게 거의 정배인데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경기 운영이 안 되고 정배라고 보세요? 거의 정배 아니에요? 저는 아스카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아스카 이오도 카드가 좋은데 네. 카길이 지는 모습이 지금으로는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아쉬워. 자꾸 끊기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록센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전 아까도 말했지만 더 잘하는 선수였어도 이걸 아무리 이렇게 이끌어도 중간중간에 자꾸 이게 이렇게 끊기면은 어떻게 해. 제가 레슬러잖아요. 네. 늘 레슬러들끼리 하는 얘기이지만 만약에 잘하는 선수랑 못하는 선수랑 만나잖아요. 이렇게 경기가 안 나온다니까. 네. 그 중간 지점이 없어요. 그 못하는 선수의 최상으로 만들 수 있으면 잘하는 선수가 진짜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존시나 CM펑크도 막 그때 뭐 존시나가 레슬링 못하는데 네. 뭐 CM펑크가 하드캐리에서 존시나랑 명경기를 만들었다가 아니고 존시나가 그 정도 수준까지는 되는 거야. 그 정도 수준 맞출 수 있는 능력까지는 되는 거지. 그럼 빗자루랑 해서 막 재밌는 경기 만드는 사람들은 진짜 잘하는 거야. 왜냐면 그건 본인이 혼자 하는 거니까. 그게 오히려 낫다. 오히려 낫죠. 왜냐면 그러면 록센이 제이드가 아니라 혼자 했으면 더 재밌었어. 더 재밌는 경기 만들 수 있지. 만약에 왜 그 DDT에 네. 그 요시아시였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 하여튼 요시아시 맞는 거. 이름 뭐였죠? 무슨 그 인형이랑 인형 레슬러 있잖아요. 네, 인형이랑 하는 사람. 그 만약에 록센이 그 인형이랑 했으면 제이드랑 하는 경기보다 더 좋은 경기를 만들 수 있어요. 템포는 안 끊겼겠네요.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좀 아쉬웠고 제이드 카길은 제가 오늘까지 평가로 드리면 첫 1분이 제일 재밌다. 등장신. 등장신 진짜 미쳤어. 등장신 너무 재밌어. 근데 경기 들어가면은 좀 아쉽죠. 그리고 우리가 늘 말하는 그 중간 광고의 히트 구간 있잖아요. 네. 록센은 진짜 히트를 잘 따더라. 맞아요. 잘해. 히트 같지 않아요. 너무 재밌어. 히트를 잘 따는 레슬러가 진짜 잘하는 레슬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얘가 물론 인디 시절을 생각하면 벌써 6, 7년 차니까 짧은 경력은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WWE 와서도 사실 계속해서 메인에서 뛰었기 때문에 경험이 남들과는 또 다른 경험이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잘한다. 그리고 저는 이게 좀 계속 길어지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트리플 H의 향기가 나는데 트리플 H는 좀 지루할 때 있거든요. 근데 록센은 그렇지 않아. 그거는 좀 상대적으로 트리플 H가 뭐랄까 경기 시간이 긴 게 되게 많아요. 록센은 근데 좀 짧게 하니까. 오히려 여자 경기는 조금 더 짧기 때문에. 그럼 록센도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그 록센이 상대적으로 트리플 H보다 기술이 화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슬러 관점에서 그냥 제 생각이에요. 트리플 H나 숀 마이클스나 리플레어는 경기 스타일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뭐 리플레어는 너무 옛날 레슬러니까 빼고. 근데 전 릭플레어는 안 지루해요. 그렇죠. 트리플 H의 그 지루함이 없어 릭플레어는. 릭플레어는 그거를 되게 과잉한 액션으로 좀 커버를 좀 유쾌하게 많이 하고 풀어가는 유쾌하게 풀어가거든요. 왜냐면 릭플레어는 강한 악역이 아니야. 근데 트리플 H는 강한 암살자이기 때문에 카리스마가 필요하고 막 유쾌하고 희화화되면 안 되니까. 필요한 영역이 이게 되게 관객을 지치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뭐 존시나든 덜락이든 오스틴 같은 애들이 반격을 했을 때 이게 팝이 빵 터지는 느낌인 거지. 근데 이제 경기 운영 정도로 보면 트리플 H랑 쇼이랑 좀 닮은 부분이 있는데 쇼는 그 느낌이 안 들잖아요. 네. 쇼는 화려해. 그리고 보통은 선역이었어. 그러니까 화려하니까 그 히트의 기간에서도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기술들이 트리플 H는 좀 처져요. 왜냐면 트리플 H 기술하면은 호쾌한 부분이 있지만 히트 중간에 잘 안 나오고. 맞아요. 보통은 좀. 해머링은 진짜 예. 잘하는데. 근데 쇼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나오는 기술들이 좀 유쾌하고 화려한 기술,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 많지. 그럼 그런 차이가 군토는요? 있다. 전 군토도 재밌어요. 군토도 저는 안 지루해요. 군터의 히트, 근데 군터는 지금 팬들이 좀 지루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런 차이가 나오냐면 군터는 하드 히터잖아요. 네. 그러니까 히트 중간에 두들겨 패니까 재밌는 거야. 그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나는 왜 트리플 H는 너무 잘하고 좋은데 지루할까? 근데 그렇게 두들겨 패는 올드스쿨 그러니까 되게 일본식의,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도 올드스쿨 레슬링이죠. 진짜 레슬링은 스포츠니까. 그런 레슬링을 하는 군터 입장에서는 현대의 모던데이 레슬러들이랑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지. 특히 네네. WWE 레슬러들은 아픈 거 싫어하는 레슬러들이 그렇죠. 있어요. 제이우소. 근데 그런 레슬러랑 부딪혔을 때 내가 좀 강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 맞네. 옛날만큼 두들겨 팰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군터 쉐이머스, 군터 드류 이런 경기가 재밌구나. 그렇죠. 네. 거기서 100% 치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좀 산으로 빠졌는데 다시 돌아와서 마침
이어지네요. 아, 군터 저거? 네, 루세프 쉐이머스로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갈등 나올 것 같은데, 네. 뭐, 루세프 쉐이머스가 그다음 이제 백스테이지에서 프로모가 있었는데, 뭐, 대립 이어지는 거죠. 근데 별로 그렇죠. 기대는 안 되고. 네. 그냥 루세프가 어느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줄 건가, 아직까지는 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군터 프로모인데, 군터 프로모는 뭐 그냥 골드버그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뭐 본인이 그 인터뷰를 봤으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너무 재밌는 게 그 골드버거를 자꾸 늙었다라고 조롱하면서 기술 하나밖에 없는 그냥 그 정도라고. 아니, 골드버거 기술 얼마나 하는데, 골드버거 지금 스피어 제껴만 해도 2개잖아요. 아니, 그렇긴 한데, 근데 너무 상징적인 게 스피어로 딱 귀결이 되니까. 골드버거 기술 꽤 많습니다. 잭캐머를 쓸까요, 그러면? 세러데이 나이트에서? 저는 근데 안 썼으면 좋겠어요. 못 쓰지 않을까요? 제가 보이는 그림은 잭캐머를 쓰는데 킥아웃하는 그림이 그려지니까 나는 그게 좀 골드버거 팬으로서 좀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잭캐머, 그러니까 슈플렉스류를 드는 거는 그 선수의 힘도 중요하지만 그 선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하는 선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골드버거가 들었던 선수 중에 무거웠던 선수를 놓고 생각해보면 옛날에 뭐 자말이었나 로지였나 하여튼 그런 애들도 있고 딕쇼도 있고 그 이름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그 WCW의 키 엄청 큰 애, 덩치 큰 애 있잖아요. 걔네가 받을 때 보면 엄청 꼿꼿하게 쓰잖아요. 네. 슈플렉스는 기본적으로 내가 물구나무 서기가 돼야 돼요. 군터는 안 돼요? 되겠지. 근데 이 슈플렉스 받는 물구나무 서기는 그냥 나 물구나무 서기 할 줄 알아 이 느낌이 아니라 버텨야 돼. 여기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 훈련시킬 때 손 짚고 물구나무 서기 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손을 짚고 코로 바로 차 올려서 올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헤비급들은 예전에는 했겠지.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 자신을 그렇게 버티커 슈플렉스로 던진 애들이 흔치 않기 때문에 이게 좀 무뎌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 있고 사실 언더테이커가 되게 성역의 부분이 있어서 네. 언더테이커 말년에 경기 되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저는 로만 레인즈도 언더테이커랑 경기했을 때 로만 레인즈 대차게 까였잖아요. 저는 그게 언더테이커의 문제다? 저는 언더의 문제도 많았다고 봐요. 근데 WWE 팬들 입장에서는 언더를 절대 깔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언더에 대한 충성심과 리스펙이 이제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로만이 욕먹었지. 그래서 저는 로만보다 언더테이커의 잘못이 조금 뭐 반반이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언더테이커한테 잭해머 들었던 장면도 언더테이커가 못 뛰어요. 그 장면을 다시 보면 물론 골드버그가 그 전에 약간 그 뇌진탕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기 힘들었다라고 인터뷰했지만 그 경기를 보면 언더테이커가 잘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역시 레슬링은 결국 호흡이고 상대 당하는 사람도 잘해줘야 이게 합이 맞는 건데 예를 들어 제가 위원님한테 잭해머 쓸 수 있잖아요. 위원님이 그렇죠. 해주면은 그런 거 레슬러들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들어본 게 제가 80kg 때 미국에서 160kg짜리한테 버티커 슈플렉스 꽂았거든요. 진짜요? 근데 걔는 레슬링을 잘하는 애였어. 근데 제가 지금 그때보다 힘이 훨씬 좋잖아요. 네. 근데 제가 가끔 90kg짜리를 못 들 때가 있어요. 안 들려. 동시에는 들리지. 동시에는 120kg 아니에요? 동시에는 그래도 들리는데 들었잖아요. 근데 네. 동시에는 120kg고 제너럴 준이 120인데 둘이 무게가 똑같은데 제너럴 준은 느낌이 다르고 안 들려. 그러니까 이게 좀 힘들어요. 네, 좋습니다. 이게 또 프로 레슬링의 특성인 것 같고요. 재밌는. 그리고 이제 세미 제인과 캐리언 크로스, 뭐 또 캐리언 크로스가 가스라이팅 하다가 오늘 한 대 맞고 경기가 때리더라. 그러니까 경기가 확정이 됐어요. 둘의 이제 싱글 매치 갑니다. 그래서 확정돼서 저는 당연히 다음 주 로겠구나라고 생각 들었는데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붙게 됐습니다. 네. 사우디를 결국에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캐리온 크로스가 경기를 많이 안 했잖아요. 근데 반응은 굉장히 좋고 티셔츠도 잘 팔린다고 해요. 그래서 세미 제인도 지금 킹 오브 드링 떨어진 상황에서 딱히 뭐 지금 그게 없으니까 뭔가 엮어서 잘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둘 다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캐리온 크로스 지금 몇 년째 안 되고 있는 거야. 진짜 비주얼 최고인데. 너무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베일리와 베키 린치 여성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 매치인데 이거는 제가 못한 거 그대로 읽어주세요. 네, 이거 그냥 조경호 의원의 메모를 보면 구성은 잘 짰는데 몸이 안 따르는 느낌 점점점 챔피언십다운 조금 긴 경기 마지막 감정선은 굿 정확하네요. 저도 이렇게 동의합니다. 100%.
아니 이들의 오랜 라이벌리가 있고 그리고 또 잘했던 선수들이다 보니까 네. 이 경기를 좀 디테일하게 잘 짜긴 했어. 음. 아 근데 전 이게 좋았어요. 몸이 좀 잘 안 따라가는 게 좀 느껴지지 않아요? 예, 그거는 근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위원님도. 이제 딱 그들의 나이랑 비슷한데. 아 그쵸. 예. 베일리가 아마 저랑 동갑이고 베키린치가 위원님이랑 동갑일 거예요. 맞아요. 그렇네. 딱 우리 나이에요. 어. 감안하고 봐야 돼. 록센 2001년생입니다, 여러분. 아,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선수들이 그래서 베테랑이 될수록 기술수를 줄인다든지, 그러니까 하이스팟 구간이 좀 체력적으로 힘든 구간이거든요. 네. 하이스팟에서 좀 체력적으로 많이 깎아먹을 수 있는 많이 뛰어댕기고 많이 움직이는 걸 좀 줄여요. 왜냐면 경기가 망치면 안 되니까. 맞아요. 릭 플레어가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크게 체력적으로 부담되는 게 없잖아요. 맞아요. 진짜 자기가 딱 할 수 있는 거를 보여주고 빠지고. 근데 이게 또 근데 여기도 써놨지만 챔피언십 매치인 만큼 짧게 가기도 좀 어려웠고. 아니, 그러니까 경기가 길어도 상관이 없는데 네, 길게 갔는데. 좀 요즘 애들처럼 요즘 레슬링을 하려는 좀 욕심이 이런 걸 만들지 않았을까. 그래도 중간에 그거를 표현한 건 좋았어요. 막 서로에 대해서 기술을 읽고 회피하고 또 넣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그 서사가 좀 잘 묻어진 것 같아서 좋았는데 결국에는 이거는 뭐 라이라 발키리아가 엮이면서 삼각관계가 계속 갈 것 같고요. 에볼루션 빌드업이죠. 뭐. 네, 그리고 네. 확실히 베테랑들의 장점은 이런 거죠. 이들의 마지막 부분 이제 라이라 들어오고 이럴 때 보면은 확실히 감정선만큼은 기가 막히다. 맞아요. 그게 이제 연륜이잖아요. 아, 그쵸. 신인들은 가질 수 없는. 베키린치 베일리 저 둘 다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좋아하고 라이라도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라켈과 리아가 또 한번 부딪혔는데 거기에 록센까지 끼면서 라켈의 인정을 받은 록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지먼트 데이 멤버 중에 유일하게 라켈이 가장 끝까지 좀 경계를 했는데 리브까지 없는 마당에 지금 일으켜주고 네. 포자도 이렇게 주고. 살짝 이렇게 했죠. 네. 그러면서 이러면 이제 리브가 스토리라인 네. 만드는 거죠. 리브 그렇죠. 없는 동안. 리브가 돌아오기 전까지 어떻게 또 흘러가게 될지. 근데 저지먼트 데이 이야기가 길어지겠구나. 리브가 돌아올 때까지는 이어지겠구나. 근데 이게 사람들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게 완전 재탕이거든요. 리아 리플리 리브 재탕이잖아요. 그렇죠. 도미닉 똑같이 그렇게 그쵸. 될 거고. 근데도 좋아해. 근데 이제 그게 저는 키라고 봐요. 리아 때는 도미닉이 되게 그걸 구현을 잘했고 리브도 정말 매력적으로 나왔는데 과연 록센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라켈 얘기가 아닙니다. 록센과 리브와 도미닉 간의 삼각관계에서 리브가 없는 동안 록센이 리브가 했던 그 섹스 어필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매력이 발산이 돼. 그리고 리브가 좀 리브도 그렇지만 록센은 더 어리고 되게 막 귀여운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록센이 잘 살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은 있는데 판무파탈의 그 느낌을? 근데 그 앞선 이미지랑은 좀 달라. 그러니까 리아 리플리랑 리브 모건은 솔직히 말하면 섹스 어필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그 취향이 다를 뿐이지 그렇지. 섹스 어필을 했던 캐릭터인데 록센은 약간 그런 유형의 캐릭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뭔가 역할은 잘 하겠지만 이걸 어떤 이미지로 갈지가 좀 그래서 기대가 저는 돼요. 봐봐요. 라켈이랑 도미닉이랑 팔짱 끼면서 리브 버리고 그 이미지를 그려보면 라켈이래. 그러니까 도미닉이랑 록센이랑 네. 이렇게 팔짱 끼고 그런 장면이 조금 어떨까 긴가민가해서 저는 라켈을 좀 더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태그팀으로서 그렇게 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벨트 쉐어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할 같이-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잠깐 쉐이머스 세그 때 맥신 나탈리아한테 태그팀 놀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라켈도 그 저지먼트 데이 클럽하우스에서 타이틀 2개 들고 나 이제 리브 없는데 어떡하냐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록센이 같이 하면서 방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하실 말씀 없어요? 네, 뭐 그냥 그 정도. 네네. 그럼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코디 제이. 록센 잠깐만. 네. 이거 좀 사담인데 난 록센 볼 때마다 자꾸 전 여자친구 생각나서 좀 닮았어. 전효 씨네요? 약간 그 얼굴이 묘하게 닮아갖고 약간 그 그루비룸 그 프로듀서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 닮았었거든. 누구? 그루비룸이라는 프로듀서 알아요? 그 옛날에 쇼미더머니 나왔던? 근데 그 분이 위원님의 전 여친을 닮았는데 록센을 닮았다고요? 예.
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볼 때마다 좀 생각나다. TMI다. 네, 어쨌든 저희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오늘 좀 저희 길게 가기로 했잖아요. 네. 여유롭게. 좋아. 네. 할 게 많습니다. 오케이. 저희 할 게 많아가지고. 자, 코디 제이 어떻습니까? 어떠셨어요? 그냥 평양냉면 같은 경기였다. 확실히 이 경기 초반만 보면 레슬링 잘하는구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 레슬러들 락업 한번 보면 네. 잘한다고 느껴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첫 락업 잡는데 뭐야? 잘했어. 개쩌로 왜 이렇게 네, 잘해? 잘했어요. 이 느낌도 받았고 그 서로 기술을 한 번씩 한 템포씩 주고받고 일부러 좀 비등비등한 거를 계속해서 표현하는 경기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트가 길진 않았지만 네. 한 번씩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줬는데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메모하셨는데 저건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암드래그 그때 저 쳐다봤잖아요. 너무 못해가지고 제가 그때 멘트 리키 스팀보트가 울겠네요 이 말 하다가 안 했는데 코디도 못했는데 이거 코디 잘못 아니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코디가 암드래그를 한 걸 제이가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암드래그 처음에 그럼 제이는 시전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제이가 한 걸 이제 코디가 받고 그 다음에 코디는 잘 받고 제이도 그냥 나쁘지 않겠어요. 그냥 무난하게 했다. 근데 그 다음에 코디가 했는데 코디가 암드래그 좀 되게 더럽게 못한 것처럼 됐잖아요. 좀 이상했어요. 그게 제이의 문제입니다. 아... 이거는 조금 더 업계 비밀 중에 하나지만 저희가 낙법을 칠 때 그냥 우리 그 유도나 합기도에서 네. 했던 그런 회전 낙법 치잖아요. 네. 프로레슬링에서도 똑같이 치는데 저희가 교육을 할 때 정면으로 가라 그래요. 낙법을 칠 때?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낙법을- 해서 그러니까 낙법을 옆으로 이제 숄더롤을 하다 보면 자꾸 몸이 옆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 습관처럼. 근데 정면으로 가라. 그리고 구르기를 할 때도 우리가 레슬링 훈련할 때 가끔 잘 보면 아시겠지만 코너에서 코너로 구르기를 해요. 네. 그게 일자로 가는 거를 자꾸 체크를 하는 거야. 나 그거 왜 하나 했네. 그래야 내가 일자로 움직여야 돌았을 때 그 루프 반동에서 기술 움직일 때라든지 기술을 맞고 그 다음이라든지 일종의 경기 중에 리허설이네. 동선 체크. 그쵸. 그게 된단 말이야. 몸에 이거야. 그래서 암드래그를 맞을 때도 물론 뭐 리키 스팀보트처럼 잘하면 그냥 던져버리고 잘 나르면 상관없겠지만 아무리 리키 스팀보트가 암드래그를 했어도 제이처럼 받으면 리키 스팀보트 암드래그 죽었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건 진짜- 암드래그 멋있게 딱 했는데 내가 낙법을 옆으로 쳐. 그러면은 얘가 기술을 못 썼다라고 보통 사람들은 판단을 해요.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디가 암드래그를 했는데 제이가 애매하게 떨어져. 코드로 좀 화나겠네, 이거. 그러면은 그러니까 프로레슬링에서 중요한 게 이런 낙법이 중요한 게 내가 낙법 하나 친 걸로 인해서 상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이에 늘 말했잖아. 문제점이 뭐냐면 상대를 자꾸 죽이는 거야. 그렇네. 본인이 대충하니까. 이거는, 좀 스스로 자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만 못한다라고 욕먹는 건 뭐 본인 책임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동료까지 죽여버리면. 근데 이게 레슬링 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거고 그리고 레슬링 전문가들은 더 그런 게 보일 수 레슬러들은 그런 게 보이겠지만 WWE에서는 그게 필요 없다고 느끼는 거지. 라이트한 팬들은 뭐. 왜냐면 라이트한 팬들은 오늘 어썸 챗도 나오고. 의미가 없고 그냥 둘이 조금 더 감정적으로 부딪히고 마지막에 서로 기술 주고받고 이런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아무튼 그게 좀 쉽지 않았다. 네. 그리고 엔지결이도 그게 뭐냐고. 왜 지난번에도 일부러 복부에 노린 거라면서요? 포장한 거죠. 저번에도 여기 쳤잖아, 팔에. 네. 안 올라가나? 위로 고각도로 이게 안 되나, 다리가?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실수할 수 있어요. 말했지만 보차 날 수 있지. 근데 매 경기 그래 버리면은 그 기술을 쓰지 말아야지. 엔지 길이가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엔지 길이가 어렵다기보다는 걔는 킥을 해서 돌아서 차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턴을 해서 킥을 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템포나 타이밍 조절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지. 그래서 지금 안 되면 쓰지 않는 게 좋을 텐데 뭐 본인의 또 시그니처 기술이니까 네. 계속 밀 거고.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오늘 뭐 여러 가지 기술 나왔죠. 뭐 슬리퍼도 나오고 코디 커터 나오고 스피어 나오고 우소 스플래시 등등 나왔는데 지금 저희가 너무 제이 우소를 까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본 부분이 있어요. 제이 우소도 물론 라이트한 팬들은 좋아하겠지만 소수의 팬들이 본인에 대해서 지금 엄청 화가 나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처음으로 막 기술 여러 가지 쓰려고 했잖아요. 코디 로즈에 막 크로스 로즈 쓰려고 하고 코디 커터 코디 커터는 아니었구나. 어쨌든 카피 닌자라고 막 지금 채팅창에 하셨는데 카피 닌자일 수 있죠. 하지만 매번 정체돼 있던 제이 우소가 어느 정도 자기가 다름을 보여주려고 했다.
라는 거에서 저는 80점 드립니다. 네. 아니 그래도 이거는 좀 변화잖아요 어쨌든. 근데 만약에 그게 신기술을 뽑아든 거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상대방 기술을 쓰는 거고 경기 내용 자체가 서로를 주고받고 약간 상대 기술을 써서라도 이기겠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큰 의미가 없었다. 제2우소는 항상 제2우소다. 네, 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좀 언제나 포장 좀 좀 해주세요 그래도. 포장은 중계 중에 했으면 됐지. 중계 중에 어떻게 그보다 더 포장을 해요. 아니 로건 폴도 막 남의 기술 쓸 때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남의 기술 쓰는 정도? 모르겠어 그냥. 지금 예. 지금 취소. 어쨌든 제이우소랑 코디 로즈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 평양냉면 같았다. 오늘 스피어 2번 나왔는데 2번 중에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2번 다 저는 구렸다고 봐요. 근데 첫 번째 거는 그나마 제이가 썼던 스피어 중에는 잘 썼던 편이었고 두 번째 거는 카메라 앵글이 좋았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좀 서먼 드랍도 전 좋았는데. 서먼 드랍은 못 쓰면 안 되지. 그 서먼 드랍을 지금 데뷔 때부터 몇 년을 썼는데. 그리고 슈퍼킥 좋았어요. 슈퍼킥도 좋았고 저는 랜디 오턴의 그 파워슬램도 좀 따라하면서 파워슬램도 잘 썼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나마 긍정적인 게 어쨌든 뭔가를 남의 기술이든 뭐든 시도를 하려고 했다라는 게 이놈이 완전 귀를 닫고 있지는 않다. 그래도 본인이 좀 느끼는 게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경기에서 상대 기술을 따라 썼을 뿐이다. 진짜 너무 안 뛰시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코디 로즈가 마지막에 승리를 했고요. 스포츠맨십을 발휘하면서 좀 해피 엔딩으로 끝이 났는데 이제 기대되는 부분은 랜디 오턴과 코디 로즈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 격입니다. 이번 나우챔 봐야 돼요. 왜냐면 존시나 CM펑크도 너무 레전드 매치인데 이거 랜디랑 코디도 팬들이 꿈꾸던 드림 매치 중에 하나였잖아요. 저는 거짓말 안 치고 제가 조경호 의원이랑 우리 호우 브라더스가 새벽에 많이 했잖아요. 네. 제일 기대돼요. 지금까지 했던 그 어떤 무슨 크라운 주얼,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 뭐 슈퍼 쇼다운 다 필요 없고 제일 기대돼요. 매치 카드 보면. 저는 지금 궁금한 게 썸머슬램을 앞두고 썸머슬램급 사실상 레슬매니아급의 카드들이기는 해요. 네. 그런 카드를 여기서 쓰나 싶은 좀 의아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골드버거는 뭐 제2의 고향이니까 골드버거 군터까지 거기서 했으면 사우디 팬들 완전히 다 팬티 젖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면 골드버거가 사우디 나오면. 근데 CM펑크 씨나 랜디 코디 여러분 새벽 2시인데 꼭 봐야 합니다.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여러모로 저도 새벽이지만 기대가 되는 이번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고 꼭 봐야 되는 이유가 생겨가고 있다. 네. 아주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먼데이 나잇 로 후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